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지역 감염 3명과 해외 유입 2명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선 부산 확진자와 접촉한 확진자 1명과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화정동 거주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광양에서도 20대 남성이 오늘 새벽 확진 판정됐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온 2명도 확진됐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민관 공동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은행 집단 감염 등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감염 경로까지 불확실해 지역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오늘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 관리시설인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은 4제곱미터에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도 좌석 1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됐습니다. 일반 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과 결혼, 장례식장, 목욕탕, PC방 등도 4제곱미터에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활동도 식사 등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의료원의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다 보니 진료 수입이 크게 떨어지면서 임금 체불까지 발생할 정도인데요.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전남 동부는 물론 대구와 광주까지 코로나19 환자 156명을 치료한 순천의료원. 감염병에 바삐 대응하는 사이 원래 나빴던 재정은 더 악화됐습니다. 입원 환자까지 내보내며 병상을 확보하다 보니 진료 수입이 깎였고 장례식장 등 부대 사업 수익도 줄었습니다. 정부가 진료비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올해만 10억 원가량 적자가 예상됩니다. 전남 서남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인 강진의료원은 더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 월급이 밀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돼 체불액이 한때 10억 원이 넘었고 지금도 급여가 제때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환자 치료를 하다 보면 임금은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체불은 발생되다 보면 많은 상실감들이 오는 거죠.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섰지만 월급을 걱정할 처지가 된 의료원 직원들은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느낍니다. 정부에서 선심급이라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것도 좀 미비하죠. 전국적으로 봐도 좀 미비하고 그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전라남도는 지난 8월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자치단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양 의료원에 긴급하게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와 감염병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정부가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여러 근무 환경 개선까지도 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성이 높아지며 광주와 대전 등에서 추가 설립이 논의되는 지방의료원.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한 고민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공항과 군공항의 이전 시기 등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광주공항 이전 시기와 군공항과 연계성 등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익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항 이전과 관련한 정책 권고안을 광주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산하기관장이 의원들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성호 기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센터장이 기관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한 뒤 시의원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면 위에서
답변 곤란하시겠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은 제 답변이 좀 미흡. 또 다른 의원의 질의와 센터장의 답변, 그리고 연이은 질타. 우리 원장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의심스러운 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원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은 감사가 끝난 뒤 해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관장 교육시키려고 마음먹었냐, 살다 별스런 의원 다 봤다, 내가 만만했냐 등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항변했습니다. 저희가 낸 자료 같은 거 이런 것에 기인하지 않고 의원들이 전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공부가 안 돼 있고. 광주시 의회는 센터장의 사퇴와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한때 중단했습니다. 센터장은 광주시의 입장을 고려해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현 정부 내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부터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입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구상이 나오자 전라남도는 전체 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유치 검토 대상으로 30개를 정했습니다. 광주시도 별도 부지까지 검토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제대로 해내면 다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설계되고 실행이 될 때만이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기 힘들다는 정부 차원의 입장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총리는 최근 광주와 전남, 대구, 경북 등 광역자치단체들 사이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요구에 대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개헌에 성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될 때 실현이 가능한 그런 기대라고 할까? 정 총리는 대권 행보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감당하기에도 바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대권 도전 의사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오늘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도 낮은 곳들이 많은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3.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 18도로 어제보다도 그리고 평년 기온보다도 높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아직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낮은 곳들이 있습니다. 장성과 화순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6도, 순천과 구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6도, 영암과 강진 18도, 완도 17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장흥군이 어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장흥 군민회관에서 열린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선포식에서 정종순 장흥 군수는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와 교육, 생활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기한이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서 생계가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로 신청자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서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기준 지원금 대상 16,000여 가구 가운데 50%만 신청을 완료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